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분에 이제 여기 논문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나오게 됩니다. 저자는 저자의 이름하고 저자의 소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원대학교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뭐 수원대학교 교수일 수도 있고 수원대학교의 연구교수일 수도 있고 연구원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기관 이름을 적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는 일반적으로 저기 교신 저자를 나타내는 표시이긴 한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좀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신 저자 권재기라고 돼 있죠. 이 교신 저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논문의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논문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어떤 반론이나 궁금한 점 아니면 개선사항 등이 있으면은 요 메일로 이 사람한테 이 교신 저자에게 이 메일을 보내면은 이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어떤 교수님께 요 메일을 주소 적어주신 거를 바탕으로 연락을 드려서 요 논문에서 이런 주제를 봤는데 같이 뭐 이런 부분으로 연구하고 싶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도 말씀드렸던 초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문이라는 거 초록을 먼저 쓸 수 있을까요? 초록을 먼저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연구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록을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1장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론. 대학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핵심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핵심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는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써 있고 연도가 써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2014년도의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했고 또 뭐 역량지수 개발 연구도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다 이제 그런 노력을 한 연구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인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했다. 2014년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핵심 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떤 시사점들이 있다.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연구기관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랑 해외 거랑 비교해 보면 해외 거는 뭐 이렇게 인지적인 게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 거는 그냥 그 자기 진단형 검사가 많다. 비인지적 영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보니까 이런 추세가 있더라. 이런 흐름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교육부하고 능력개발원 크리벳이죠. 능력개발원에서 대학생 핵심 역량을 기르도록 그리고 진단도구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이게 연구시간, 진단시간이 6, 7시간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와 같은 대학 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이 A라는 대학은 6가지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어떤 진단도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핵심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그것들을 보여주겠다 하는 내용들을 서론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연구로 와보면요. 이 대학의 핵심 역량 6개라고 했는데 뭐인지는 안 나와 있죠.
뭐인지 안 나와 있는데 바로 의사소통 역량으로 들어가네요. 좋은 논문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읽어보면 이 학교에 이제 6가지 핵심 역량 중에 의사소통 역량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은 어떤 능력을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의사소통 이런 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구나. 이 이하원, 이하선 이 분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토론 이런 것들 5가지를 포함했고, 박수정, 송영수 선생님은 의사소통의 해석까지도 의사소통이 포함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포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죠. 자, 더불어 같이 역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역량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다른 학교를 비하하는 건 좋지 않겠죠? 원래 이제 역량이라는 것의 명칭,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거는 컴피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데 이 더불어 같이라는 거는 불명확하잖아요. 더불어 같이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이름을 조금 그런 식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의식 쪽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역량도 있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역량들이 있어서 해당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항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3장 연구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는 문헌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앞에 보여준 여러 논문들을 보여주면서 이 논문들을 통해서 이 저자가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로 보통 측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3장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 검토입니다. 내가 이제 분석을 했어. 그럼 어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설문지를 구성을 했으면 그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전문가가 이걸 보고 이게 정말 괜찮은 문항인가, 타당한 문항인가, 대학 교수 15명, 연구위원 5명, 이렇게 2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문항이 좋은 문항인지 안 좋은 문항인지를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문항도 한번 다 봤어. 그러면 드디어 통계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500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고 이 100문항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왜 500명을 했느냐? 왜 500명을 했느냐? 라는 거에 대한 근거도 있죠. 여기 보면 최종 예상 문항 수 기준의 최소 5배를 이순묵 선생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라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보니까 남학생이 30%, 여학생이 약 70%에 해당하는 거였고 4학년이 좀 많죠. 1, 2, 3, 4학년 보면은. 그리고 전공도 보면은 인문사회 계열이 대부분이고 공학 계열이 좀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항 분석을 실시하게 됐고 문항 분석 결과는 어떻다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각각을 예시 문항들 보여주면서 몇 문항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항 분석 결과하고 요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신뢰도 분석도 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어렵더라도 그냥 듣고 들어보시고 관심이 생기면 그때 찾아보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더니 통계 분석 결과 뭐 이렇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논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6가지 핵심 역량의 취지와 명칭을 유지하면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했고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등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했고 실제로 문항 개발한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문항 적절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잘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참고 문헌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자가 쓴 연도, 해당 논문의 제목,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구 학회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교육학 연구에 냈으면 교육학 연구, 교양교육 연구에 냈으면 교양교육 연구, 이걸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권, 몇 호인지 적어주고 페이지 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심포지움 발표 자료집의 요 페이지 수를 그 사이테이션 했다는 건데, 요런 논문이 아닌 걸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논문을 인용한 경우죠. 교양교육 연구에 나와 있는 요 논문을 기반으로 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세 번째 거는 책이죠. 책 같은 경우는 저자 이름 쓰고 출판 연도 쓰고 책 제목, 그 다음에 출판사가 있는 곳 서울 쓰고 출판사 이름 이렇게 적어주는 게 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학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참고, 해당 논문 작성 양식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논문이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에는 이 통계 수업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문 프로포절 쓰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논문 프로포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연구계획서인데요. 연구계획서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시끄러워. 끄겠습니다. 연구계획서라는 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1장부터 5장까지 과정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제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보고 어떤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서 같이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과제는요, 세 곳에다가 쓰겠습니다. 이제 과제를 드릴 텐데, 어떤 과제를 드릴 거냐면, 이런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 선정하기. 아니죠. 연구 주제 선정하기. 실제로 여러분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어디에 어느 학회지에다가 내고 싶은지 이것까지도 같이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학습자 중심 제가 거기 이런 학회가 있어요. 이 학회 찾는 법도 간단한데 그냥 아까 보셨던 참고문헌 뒤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육학회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시면은 뉴스레터 같은 걸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논문이 이번에 이제 논문 모집을 한다 그런 것들이 오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어떤 논문이 좋겠다, 아니면 선배들한테 물어서 선배들이
어디에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다가 내는 거, 그런 것들, 그런 학회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 보면은 논문 투고가 있죠.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논문 투고 안내 들어가면은 여기에 논문 샘플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보겠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편집 양식을 여기서 이제 정해준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요 글씨체는 몇으로 하고 몇으로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런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양식을 한번 구해서 써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요거는 보시면은 이 한글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신명 태고딕 14 가운데 정렬이고요. 16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신명조 10 160이고 편집을 보면은 장편 95에 자간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Alt C를 누르면은 글자 모양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양식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어느 학회지에 제출할 건지 편집 양식에 맞게 써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러프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하게 뭐 연구 주제를 왜 선정했고 어떤 주제고 어떻게 연구할 건지 간략하게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로 저한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이걸 받아서 어떤 부분들이 좀 수정되면 좋겠다 혹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적어서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기말 정도에는 실제로 논문을 투고해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는 써보는 거 써서 소논문 작성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